평양에도 한부 있을 것. 어제 박지원 후보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 소개드립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또 윤희석 미래통합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25억 달러를 지원하는 이면 합의서가 작성이 됐다. 이 문서를 미래통합당 측에서 지금 공개를 한 건데 오늘도 미래통합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먼저 얘기 들어보시죠. 이면 합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고 임명을 하든지 그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던 서훈 당시 국정원 과장이 지금 대통령 안보실장으로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먼저 윤희석 부대변인님, 미래통합당에서 정확히 지금 제기하는 의혹이 어떤 내용인 것이며 이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죠? 네, 어제 청문회에서 제시된 문건에 우리가 전혀 몰랐었던 25억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금 그리고 정상회담 계획으로 5억 달러를 준다. 이런 것에 박 후보자가 서명을 한 그런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이미 박 후보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이미 복역을 마친 분인데 25억 달러 얘기는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얘기란 말이죠. 이 얘기는 뭐 얘기냐면 그동안 북한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국정원장 후보로서 적격이냐? 즉 국정원장은 북을 상대로 대화나 협상을 하는 통일부 장관이 아니고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소위 말해서 북을 가상의 적으로 가정을 하고 최일선에서 싸워야 되는 입장인데 국민 모르게 25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주기로 한 그런 내용의 협상을 진행했던 분이 과연 북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김성환 평론가님, 그렇다면 이 주호영 원내대표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실제 그 당시에 국정원 실무자로 있었던 서훈 전 국정원장, 지금은 국가안보실장, 직접 청와대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박지원 후보자가 지금 6.15 정상회담 때 그때 이제 특사단으로 파견됐던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수사할 수 있도록 의뢰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 통설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지금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물론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당시도 논란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4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당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돈을 주겠다고 얘기했던 건가요? 돈의 목적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북 인도적 지원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현금이 오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25억 달러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실제로 현금이 오고 가거나 이런 거였습니까?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투자하고 경제협력 차관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걸 돈을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마치 돈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당시에 뭔가 뒷거래가 있고 그 뒷거래를 했던 사람이 당사자가 국정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북한과 내통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적 전개가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먼저 이 의혹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오늘 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입장문도 준비를 했는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문건에 대해서 전직 고위 당국자에게 제공을 받은 거다 얘기를 했더니 오늘 박지원 후보자 주호영 원내대표의 인터뷰 내용도 위법성 검토에 책임을 묻겠다. 특사 전혀 기억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해줬다. 그리고 그 전직 고위 공직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하태경 의원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 이슈로 굉장히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박지원 후보자의 말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너무 말을 많이 바꾼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먼저 이 문건이 처음 공개됐을 때 박지원 후보자의 반응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우려를 가지고 보고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려를 가지고 내통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죠. 이제부터 제가 증거를 댈 테니까 보세요.
제가 증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는 6.15 평양회담 밀특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고 5억 불이 간 건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이 약속하는 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남북 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서명했습니다. 맞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 맞죠? 거기에 어디가 5억 불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 의원님, 협력에 그걸 공개를 하시려면 자, 똑똑히 하세요. 자, 보십시오. 5억 불 문제 제기를 해놓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 돼요.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 네, 지적을 받은 박지원 후보자 반응 보고 오셨는데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박지원 후보자가 계속 4번이나 말을 바꿨다.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사실이 아니다. 추가 질의를 했을 때는 기억나지 않는다 했다가 오후 질의에는 위조된 것이다 라고 했다가 비공개 회의에서는 논의는 했지만 합의문 작성은 안 했다라는 게 이제 통합당의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4번의 말을 바꿨고 결국 선택적 기억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택적 기억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분리할 때는 모르겠다고 하고 유리할 때는 기억이 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바꾸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걸 본인이 아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 문서가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차관의 제공이었고 인도적 지원의 발로였기 때문에 예.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면 굳이 지금 와서 20년도 지났는데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밝혀지지 않은 25억 달러라는 문서에 서명한 그것이 발견됐다는 거. 국정원장 후보로서 북한과 국민이 모르게 뭔가를 합의했었던 것을 밝히지 못했던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그 사정들 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파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 대한민국 전체를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대북 최일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 국정원장이 정보를 다 틀어주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국정원장이랑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겠어요? 예.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 당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이 문건 자체가 진실이다 이렇게 보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박지원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남북 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건 사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5억 달러 분이 어떻게 갔는지는 다 지금까지 나와 있어요. 현대가 4억 5천 불 가고 그중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한 푼도 준 것이 없다는데 판결문에 의하면 1억 불은 정부 돈이 나간 것이고 25억 달러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따져 물어볼 텐데 제가 말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우리 주호영 대표께서 입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어쨌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든 문건에는 박지원 후보자의 서명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박 후보자나 여당은 이게 조작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말을 바꿨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을 바꾼 말을 이어보면 어떤 얘기가 되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 예. 사실이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위조된 것이다. 다 같은 맥락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위조가 됐다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얘기한 것이고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위조된 겁니다. 그거 같은 맥락의 답변 아닌가요? 그게 왜 말 바꾸기를 했는지 했다고 공격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이건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드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북 송금 특검할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DJ가 굉장히 불쾌했다고 하는 반응도 있었고요. 네. 그때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합의, 물론 이면 합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하시지만 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내용들이 다 공개된 적도 없고요. 네. 그걸 다 일일이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 이게 국위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논란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문이고요. 예. 둘째로는 대북 송금 특검에서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했고요. 당시에 당사자들을 굉장히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처벌했어요. 나중에 예, 예. 비자금까지 10년에 걸쳐서 이 관련돼 있는 재판이 끝났습니다. 결국은.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북 송금 특검에서 이 내용을 그러면 못 찾아냈다? 수사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과연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근본적인 의문점을 좀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합의서 진위 여부 공방은요, 오후 청문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태경 의원이요, 사인이 똑같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박지원 후보자 여기에 원본을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제가 본인의 사인을 다 비교해봤습니다. 여기서 다르게 보이는 사인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사인을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위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위조네요? 만약 예. 그러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은 대북송금 특검에서 그러한 것을 덮어줄 리도 없고 제가 국정원의 간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건은 처음입니다. 답변 충분하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러한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원본을 내보세요. 저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원본을 그 카피를 주시면은 제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논란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떤 결정을 할지 참 궁금한데 일단 여당은 오늘 오후에 정보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 좀 논의한다고 하는데 김상훈 평론가님 이거 문 대통령 이 진실규명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하는데 참 부담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명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기도 네. 하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작됐는지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들로 접근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만약에 문제 있다고 의혹 제기를 하거나 한 것만 가지고 국정원장을 임명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프레임이 맞는 것인 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상당히 네.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예, 예. 왜냐하면 과거에도 남북 경협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마치 다 건네준 것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네. 또 그게 핵개발로 전형이 됐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수 국민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돈은 다 핵개발로 들어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였습니까? 근거 없는 얘기였어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남북 경협 어떻게 합니까? 개성공단 어떻게 합니까? 예, 예. 개성공단에서 가동을 하면 당연히 임금이 나갈 것이고 임금 예.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에 따르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예. 비용 들어간 거 그거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하자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 간에 경협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을 짜놓고 마치 우리가 북한한테 돈을 퍼주기 한 것처럼 얘기하고 뭔가 그래서 숨겼구나. 이런 식의 논리적 구조를 가져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윤부대변인,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네요. 아니, 임명하시면 하는 거죠. 예. 저는 아까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에 적극 동의해요. 그래서 더 이상한 겁니다. 예. 일을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런 프레임으로 보면은. 네네. 북에 얼마를 인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서명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일을 잘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본인이 서명했다고 하면 남북 정상회담 처음으로 하는 분단 이후로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그 회담의 취지에 맞게 굉장히 그 협력 방안을 잘 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했다. 그럼 끝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적 감정사도 아니고 이게 위조 여부를 판단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본질은 네. 청문회장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이분이 과연 적합한 분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20년 전 끝난 대북 송금 사건을 우리가 끝내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미 전제가 있잖아요. 그 사실이다. 그 서명한 것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얘기하시잖아요. 아직 그 확인 안 된 거잖아요. 확인 안 된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합의를 한 게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뭐하러 문제를 만들었겠습니까? 이전에. 왜 문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이나 방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공개하느냐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당시에 현금이 오고 갔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했다고 하는 게 사법 처리로 일단 나온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합의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그걸 가지고 뭐하러 국정원장의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데 들고 나옵니까? 잘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당시에 대북송금 특검에서도 안 다뤘던 내용인데 그것도 논리적인 모순 아닙니까? 부인하는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2000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면 합의 진위 여부 공방이 계속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